예, 박민수 의원입니다. 그 쟁점이 쌀 변동직 불금, 그다음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 그다음에 농업재해보험 개선 방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뒤로 미루고 일단 지난번에 4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축산경제 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린 내용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농협 업무보고에서 하나로마트 축산물 코너에 그 임대료 수수매장으로 돼 있는 관련해서 좀 시정 좀 해달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그때는 이제 그 한돈 쪽에서 그때 집회 시위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전체 하나로마트 2062개 중에서 지금 그 당시에 지적하셨던 임대 또는 위탁하는 매장이 1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수조사를 했고 농업경제 쪽에 그 하나로마트 분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직영 또는 관할 지역의 축협이 그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그 121군데라고 돼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도 이건 물론 축산경제 대표이사님 관련도 되고 우리 회장님 관련도 되는데 아무튼 새로 그 축산물 코너가 신설되는 곳도 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제가 그 주장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돼지값, 소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돼지고기, 소고기, 소매 가격은 불변이라는 거죠. 네. 그 지난번에 4월달 충분히 말씀드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몇 가지 요구할 테니까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만약에 묻겠습니다. 농업중앙회에서 지금 하나로마트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죠? 직접. 그렇죠. 그러면 누가 여기 담당하시는? 경제대표이사. 예, 잠깐만요. 뵐게요. 좀 전에 그 우리 축산경제 대표님께 제가 질의 드렸던 것처럼 1단계로 축산물 정육매장은 가능하면 농협에서 직영을 해주시고 농협에서 직영하는 이유는 농협에서 직영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직영한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있는 가격을 좀 충분히 연동해서 팔으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도 현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가능하면 재계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수료 받는 수수료보다 더 수수료 선 이익을 유지하는 정도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냥 편의적으로 임대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1차적인 단계입니다. 대표이사님. 1차적인 단계는 일단 지금 문제가 발생한 축산 부분의 직영 매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농산물 판매 부분을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농협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로 매장에 대해서는.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것도 수수료 매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3단계로는 가능하면 정육매장이나 농산물 매장에 가능하면 국산 생산물로 우리 국내 생산물로 대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 강원도 하나로마트에서 파인애플 팔고 바나나 팔고 해서 문제된 거 아시죠? 그거 혹시 들어보셨죠? 작년에. 작년 국감 자료를 보시면 하나로마트 농민들의 그 대변할 수 있는 농협의 하나로마트 직영점에서 외국산 수입 과일을 판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관련된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중앙회장님께서도 이건 축산경제 대표이사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유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 예, 경제대표 이사님하고 중앙회 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예. 그 정도는 해줘야죠. 우리가 가능한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것도 못하면 진짜 우리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해서 할 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협에서는 제가 볼 예. 때는 예. 1단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질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업정책보험공단 관련해서 우리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에 법안 소위 목요일 날입니까? 네, 수요일 날입니까? 법안 소위를 진행할 때 우리 윤명희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하신 건데 그것도 우리 법안 소위에서 청부입법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 진흥청장님 안 오셨는데 진흥청장님은 또 그때 회의 끝나고 오후 늦게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청부입법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농업정책보험공단도 농식품부에서 법안을 발의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오후에 그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지만 이것도 기재부하고 여러 군데 약간 다른 입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컨트롤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로 넘어와야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그때 우리 차관님께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 이상이 15명 그리고 직원이 70명인데 1년 동안 유지비가 적어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예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돈을 차라리 그 농업재해보험에 다른 곳에 투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상이 1년에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예상이더라고요. 그때 질의했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예산의 재원이 어디인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결국은 우리 기금이든지 국가 일반 예산이든지 여러 가지 기금이든지 그것도 전부 농축산업 관련된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지금 그 농업재해보험을 지금 농협하고 수협이 하고 있죠. 회장님 그렇죠? 지금 농식품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사기업, 민간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자료 보시면 알 겁니다. 민간기업에서 농업재해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의 개선 또는 개혁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농협이나 수협 입장에서 들을 때는 그 기분 나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은남 선배님이 그 얘기를 법안소위 심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스템처럼 농식품부에서 기본적인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를 컨트롤 해주고 지금 농협이나 수협이 그 개선 방안이나 또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서 혹시 속된 얘기로 펑크가 나는 경우에는 예산으로 커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1년에 100억씩 전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법안이 올라와서 일단 계류를 시켰습니다. 장관님. 그걸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100억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험료를 더 주세요. 그런 기본적인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개편 참고 자료는 아주 치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이제 추진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꼭 보험공단을 만들어야지 가능한지 지금 농협이나 수협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해달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법안 소위에서 제가 분명히 마지막에 차관님께 말씀드렸어요. 농협이나 수협을 통해서 농식품부가 주체가 돼서 농협이나 수협을 통해서 개혁이나 개선 방안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뭐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전체적인 자료는 왔는데 농협이나 수협을 통해서 이 방안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또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관리 감독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쌀 변동직불금인데요. 그것도 지난번 공청회 때 제가 한 10분 정도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차관님 계실 때 좀 큰 소리 쳐서 좀 죄송하긴 한데 쌀 변동직불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앞으로 계속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관님 아시죠? 그건 단기가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으로 지금 난맥상을 커버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는 반드시 쌀산업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동직불금이나 고정직불금에 대한 가장 문제 있는 시각이 뭐냐? 마치 변동직불금이나 고정직불금이 앞으로 계속 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때는 1조 3천억까지도 줬잖아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을. 그러면 20만 5천 원 기준으로 왜 6천억을 투여를 못합니까? 그 대신 재정적인 압박이나 AMS 한도 부분은 뭐 김선동 의원님이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DDA 협상 같은 것도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년 5천억 내지 6천억씩 돈이 들어가야만이 기재부나 농민부나 농정당국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그 소요되는 예산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 인상 부분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농정당국에서 당연히 장기적인 대책을 내세워서 빨리 그 직불금 소요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간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 안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안도 그런 의미로 단기 대책으로 그래 좀 약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과거에도 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송아지 생산 안정제 부분인데 이건 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어제 임실에서 한우농가 50명하고 한 3시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장관님. 만약에 지금 그 송아지 가격에 플러스 30만 원을 준다면 다시 송아지를 입식할래 안 할래?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30만 원이 아니고 한 100만 원 줘야지 입식한다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래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송아지 생산 안정금으로 두당 30만 원씩 주면 송아지 입식이 늘어나서 소가 마리수가 대폭 증가한다. 이것도 검증되지 않은 원래 평균 가격보다 훨씬 떨어진 송아지 가격을 기준으로 봐서는 이건 약간 설득력 없는 방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좀 그것도 단기 대책이죠. 아까 쌀 직불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해서 4, 5년 사이에 산업 전체적으로 극복을 해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단기적으로 농가들이나 또는 한우 농가들에게 그 피해 보전 정도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